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6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네. 미디어 탈곡기 이장이죠.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종편 막말 잡으려면 심의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상한 결과만 내놓고 있어. 그래서 민언연이 준비했어. 시민들의 방송심의위원회.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방송심의를 해보려고 해. 언제냐고?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국민TV 카페 오네요.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보죠. 첫 번째 소식은 무조건 봉우 씨가 해보십시오. 네.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논란인지는 다들 아실 텐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뉴스 특보 화면을 썼던 그 논란입니다. 네.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방송이 나왔던 5월 5일 이후에 꾸준히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네, YTN이 이제 한겨레 보도를 좀 과장 왜곡한 사례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MBC가 16일,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MBC의 결론이 이겁니다. 미필적 고의로 보기 힘들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작진에. 말도 되게 어렵고. 예.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이게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조연출의 성향과 정치적 관심에 대한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날 이제 참석한 분들 보면, 그러니까 MBC가 발표할 때 참석한 분들 보면은 기획편성국의 조능희 본부장이 참석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 이 긴급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조능희 위원장. 그리고 오세범 변호사.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세월호 변호사로 특조위원까지 지냈던 분이고, 경연지원국의 고정주 부국장, 예능본부 전진수 부국장, 편성국 이종혁 부장, 홍보심의국 오동훈 부장, 이런 분들은 다 MBC 내부 분들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MBC가 발표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의 시발적,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이제 해당 방송 부분을 편집하고 담당했던 조연출, 우리가 계속 조연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시작된 건데 조연출은 이영자 씨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서 세월호 뉴스 화면을 내보낼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조연출은 어묵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 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징계 수위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희가 따로 이제 미디어 스크랩 시간에 이 토론회에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제가 주절주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밤에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경근 위원장님께서 글을 보낸 거예요. 이제 저한테 그 텔레그램으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쓰신 글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밤중에 나한테 왜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실 어제 논평을 쓰면서도 진짜 울었거든요. 그 논평을 고치다가 4.16 가족협의회 입장문을 보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MBC가 정말 나의 저보다 한 100배는 더 느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MBC 정상화를 요구하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MBC가 필요 없다. MBC가 왜 정상화되어야 하느냐라고 굉장히 시크하게 다 반응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막 졸랐었죠. 여러분들에게 MBC 정상화돼야 된다. 공영방송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세월호 가족들의 용서와 지지가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참
그렇게 MBC 같은 그런 회사는 진짜 없어져야 되는 회사였거든요. 그 전에 MBC가 보여준 행태는. 그런데 MBC를 위해서 저는 그 4.16 가족 합창단이 와서 2번이나 돌마고에 와서 노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노래만 그냥 부르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멘트를 하실 때 진짜 구구절절 눈물 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용서한다, 이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런데도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KBS, MBC가 갔죠. 그 화랑 유원지인가요? 거기 이제 그쪽에 가서 다시 한번 혼나고 왔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격양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KBS, MBC가 이제 와서 뒤늦게, 그것도 이제 노조원들이 와서 그렇게 할 때 바깥에서 보기에는 노조냐 경영진이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MBC, KBS예요. 정말 그냥 나쁜 놈들인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찌됐든 용서하고 믿고 지지해 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MBC를 이제 그야말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상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MBC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조사 결과를 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조사 결과를 4.16 협의회가 전체를 다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눈물이 울컥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막 너무 미안하다. 정말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조사했다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고 최승호 사장의 진정성도 믿는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쭉 하면서 그러나 고쳐달라. 이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유경근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신 그 글을 보니까 MBC의 조사 결과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사자인 조연출 등 전참시 제작진이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돌마고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장이, 보도국장이 우리를 죽인 게 아니고 바로 당신들, 여러분들이 우리를 2번 죽였었다라고 외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안산합동 분향소에 왔을 때도 반드시 파업을 성공하고 공정한 언론으로 거듭나겠다, 철저히 반성하고 제대로 된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답을 드리겠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거는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제도 살짝 드렸는데요. 그 이재문 기자라고 해서 아주 작은 언론사의 티브로드라는 아주 작은 지역 언론사에 있는 기자가 자신이 이전에 어떤 그 녹음을 했었고 어떻게 방송을 했는지, 기레기 짓을 했는지 그거를 그냥 다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던 방송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처럼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어제 그날 토론회에서 보여줬는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나는 그분의 그 티브로드 방송의 그 이재문 기자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갖고 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 분 한 분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세월호 당시에 어떤 보도를 했는지 반성해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MBC가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자기 성찰이 있지 않으면은 이건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MBC가 잘못했다. 특히 전참시에 대해서. 그러나 모두 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일 뿐 나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최승호 사장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자기 잘못은 아니야. 다 밑에 사람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러나 책임자는 없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반성,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심지어는 배제당했어서 취재를 전혀 못했으면 취재 못한 상태에서 나는 경인지국에 있으면서 나는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했던가, 우리 자사보도가 어땠다라고 말했던가, 그냥 안 봤을 거예요. 그냥 안 보고 외면하고, 뭐 내가 없는데, 내가 지금 취재 못하고 있는데 저 뭐 막 가겠지? 이렇게 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본인들이 어떻게 세월호 당시에 어떤 보도를 했었는지 반드시 사과해달라. 그러니까 사과라기보다는 자기 성찰을 해달라. 그 과정이 없으면은 해결이 안 난다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얘기를 이것 말고도 그런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그 합동 분향소에 왔을 때요. 이 유경근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당신들이 찍은 영상이 있지 않겠냐. 세월호 당시에. 근데 그걸 다 털어라. 각자 모든 사람들이 기자가 자기가 촬영했던 거를 다 열어라. 그래서 그때는 이런 건 편집해가지고 다 안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 원화면을 제공해라. 유가족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뭔가 잘못한 것들이 다시 우리가 이제 와서 취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까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냥 MBC는 뭔가 사과를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사과 방송을 했어. 정상화된 이후에 뭐 몇 개 무슨 다큐 같은 거에서 사과를 했어. 그리고 저녁 종합뉴스 처음 시작할 때 MBC 뉴스데스크에서 첫 번째 방송에서 사과를 했죠. 세월호에 대해서.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실 텐데 가족이 원하는 건 그런 입에 발린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도들을 다 꺼내서 당시에 그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말 이제는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사과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원래 모든 사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저는 어제 논평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심지어는 이 가족은요, 징계조차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경근 씨도 그렇고 가족협의회는 저희 논평에는 징계해라. 어찌됐든 책임자 징계해라. 몰랐다 하더라도 잘못한 거니까 다 징계해라라고 저희는 요구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는지 밝혀라. 그리고 지금 니네는 무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을 조속히 내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가족협의회는 그 정도 수위도 아니에요. 굉장히 그냥 잘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해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용서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이것을 MBC가 대충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이다. 진짜 이제부터 만약에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정말 오히려 정상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완전히 MBC라는 회사가 정말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정말 위기감을 갖고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거듭합니다. 예. 긴급 조사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외부 인사인 오세범 변호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셨던 세월호 변호사께서도 이 조연출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고의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 만약에 이 조연출이 처음부터 세월호 뉴스 속보 자막을 달라고 했다면 우리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그냥 아무 뉴스 속보나 달라 그랬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조연출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신 거죠. 예. 현재 이게 심의가 넘어가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당연히 심의가 엄청나게 쏟아졌겠죠. 예. 이게 법정 제재를 전제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MBC 측에. 그러면서 이제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이 방송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합니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해서 아마 이 정도 방송 사고면은 거의 아마 방심위가 요새 좀처럼 하지 않는 관계자 징계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론 징계도 징계대로 내려져야 되지만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MBC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방심위도 이런 수위의 방송사고가 꼭 MBC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다른 문제적인 방송들에도 똑같은 잣대로 제재 내려야 할 부분은 반드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그 나치에 비유했던 세월호 표식을 그런 거는 왜 그렇게 빨리 잽싸게 대응을 안 하시고 이거는 또 그렇게 물론 제가 이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MBC를 커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MBC는 MBC대로 비판하는데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안도 좀 제발 그렇게 긴밀하게 빨리빨리 그리고 엄중하게 무슨 방송사상 최악은 그거보다 더한 게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그동안. 특히 종편에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MBC 전참시가 지금 세월호 뉴스 속보 화면을 어묵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썼던 거랑 TV조선의 뉴스 앵커가 세월호 리본을 나치 분양하고 비교하는 거랑 이게 저쪽인 실수라고 한다면 여기는 완전히 의도를 가지고 논평으로 한 거잖아요. 확신범. 앵커가 논평으로 한 거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이거 더 심각하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근데 왜 TV조선은 그냥
아직 신청이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MBC 전참시는 긴급 회의 안건으로 바로 올린 거예요. 얼마 전에 들어온 걸. 원래 그렇게 안 하죠. 순차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다른 사안도 좀 제발 그러니까 TV조선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라는 우리가 거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김경수 드루킹 의혹 보도 조선일보 기자 2명 고소라는 그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그 도지사 후보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그 보도 그 기자 2명이 그러니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에 이제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이 고소를 했다는 거죠. 네. 그죠? 네. 보도는요, 지난 15일에 김경수 요청에 드루킹 글 고쳐주고 지지 댓글도 달아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경공모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의 주장을 전하면서 김경수 전 의원이 대선 전 정치 관련 입장문을 인터넷에 올릴 때 드루킹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선 2달 전인 2017년 3월에 김 전 의원은 드루킹에게 자기 명의로 배포할 입장문을 감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이 진보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올린 회원 여러분 김경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드루킹의 첨삭을 거쳤다는 것이다 라면서 경공모 이런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왜곡 허위 보도다라고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적 보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따 터나요? 이 내용은 안 나오나요? 지금 이게 종편에서도 어지간히 떠든다고 그러던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오늘 뭐 드루킹 내용을 제가 가져오긴 했습니다. 종편. 근데 이 조선일보 보도를 물론 이제 일종의 의혹 식으로 조선일보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이 보도도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김경수의 정치 입장문을 드루킹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네. 이거 하니까 누구 떠오르세요? 최순실 당연히 최순실 떠오르게 하는 그런 기사예요. 국정농단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충실한 의혹 보도냐,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는 의혹 보도냐, 충실한 의혹 보도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게 뭐냐면은 그 경공모 관계자라는 사람 그 한 사람의 말만으로 그 일방적 주장만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보도를 냈다는 거예요. 그 외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조선일보는 드루킹이 글을 고쳐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안 돼요. 이게 2016년 말에 JTBC가 한참 태블릿 PC 보도할 때 똑같은 보도가 있었죠. 이제 태블릿 PC 보도한 다음에 한 2, 3일 뒤에 바로 이제 연설문 고쳐줬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JTBC에서 최순실이 가장 유명한 이제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씨의 그런 거 다 고쳐줬다. JTBC가 그때 이 똑같이 글 고쳐주는 보도인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연설문 다 비교했죠. 태블릿 PC 안에서 최순실 씨가 빨간색으로 첨삭해가면서 했던 파일이랑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드레스덴 선언문 딱 비교해놓고 이게 얼마나 똑같은지 다 비교해줬죠. 이거 그게 불가능해요.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 태블릿 PC 안에서 발견된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순실 씨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JTBC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검증을 거쳤어요. 막 파일 만들어진 시간. 그래서 최순실 동선해가지고 아니 최소한 의혹 보도를 하려면 그 정도의 근거를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물로. 근데 지금 그때 JTBC 나왔던 보도랑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이건 거의 허접하죠. 네. 허술하게 짝이 없네.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우리 한겨레의 허아무개 기자가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보도인데요. 제가 지금 보는 기사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일단은 허아무개 기자의 모바일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서 필로폰 투약이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다른 내용은 특별히 알게 별 필요 없고요. 한겨레 신문사는 허 기자가 지난 1일에 경찰의 임의조사에 응한 사실을 파악한 직후인 2일에 허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처를 했고요. 그리고 한겨레는 국가수의 양성 판정이 나온 뒤 이날 즉시 허 기자에 대해서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실망,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겨레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지금 된 상태인 거죠. 좀 아무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속상해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또 제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저기를 봤어요. 최경련 기자, 뉴스타파 최경련 기자의 페이스북을 봤는데 제가 꼭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경련 기자 말 중에 어떤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업윤리와 일탈. 기자 일을 하는 중에 도둑질을 한 수습기자를 둔 언론사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이 가능하다. 여가 시간에 필로폰 한 기자를 둔 언론사에도 그런 비판이 가능할까? 일탈적 범죄와 구조화된 병폐 사이에서 한겨레의 최근 몇 가지 사건은 전자에 가깝고 송희영과 수습기자에 이르기까지 조선 또는 그 계열사의 범죄들은 후자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SNS에는 과거 조선의 수습기자 사건 또는 송희영 사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난이 한겨레라는 언론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무조건 감싸주는 게 아니라 왜 더 심하게 비난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게 다 넘쳐나는 애정의 비판이라고? 그러면 한겨레 발행 부수가 1위였어야지 라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저는 용감하다. 어찌됐든 지금 누구나 한겨레에게 그냥 쉽게 비판의 그거를 돌리는 상황에서 조선일보의 그 도둑질, 그러니까 TV조선의 수습기자라고 주장하는 그 도둑질이나 송희영 주필이 또는 뭐 반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비난은 참 정말 없으면서 이 한겨레 그렇죠. 기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물론 애정 어린 비판이라고는 하지만은 너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생각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 싶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즘 너무하지. 막말하는 종편들한테 송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어. 그래서 민원련이 준비했어. 시민들의 방송심의위원회. 여기서 우리 시민들이 방송심의를 해보려고 해. 언제냐고? 5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국민TV 카페 오네요. 언론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도 오늘 사실 그렇게 할 게 많지 않고 저희가 예정돼 있는 앞으로 보고서 쓸 예정돼 있는 내용들을 일부를 훔쳐왔습니다. 왜 이제 보고서가 나와야 이제 하는 건데 원래는 너무 이거는 거의 보고서를 안 나가고 그냥 바로 발언만 말씀드려도 황당한 내용들. 종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 신문 보도나 방송 보도는 맥락을 좀 보고 해야 돼서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해야 마음이 편한데 종편은 그냥 발언만 갖다 때려 박아도 이 종편의 특징이죠.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역시 드루킹인데 이게 드루킹이 4월 14일 그때 초기에 비하면 의혹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요. 물론 여전히 초강력 이슈입니다. 근데 진짜 처음에 비하면 많이 이제 사그라든 건데 왜냐면은 이제 초기에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내면 달라붙었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조선 동아 정도, 특히 조선이 거의 혼자서 앞장서서 선도를 하고 있고 중앙이 조금씩 달라붙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종편에서도 제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종편에서도 4월 3주, 4월 4주, 5월 첫째 주까지 종편 시사 토크쇼의 90%가 드루킹이었어요. 그 선거 이슈 중에. 그러니까 선거 이슈 중에 90%가 드루킹. 이거 엄청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선거 기간이니까 선거 보도는 해야지 왜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5월 2주 차에는 이게 그 비율이 한 55%까지 떨어져요. 그래도 엄청나게 높은 거죠. 절반 이상은 드루킹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역시나 TV조선이 진짜 드루킹으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A, MBN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지금. 그 비중상으로 봤을 때 엄청난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재밌는 TV조선의 황당 주장들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자, TV조선이 요새도 하고 있는 이 보도 경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4월 달하고 근데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는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이 돼 있다는 거죠. 아이고. 대단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 조금 이 주장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이게 초반에도 이 주장이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저 특검이 통과되잖아요. 이게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송은 5월 11일이라서 이게 아직 뭐 특검안이 뭐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런 논쟁이 있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뭐 한 5일 전밖에 안 됩니다. 특검 얘기가 오고 가니까 이 주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대통령도 특검을 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특검을 해?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수사를 받아야 왜? 된다고 해. 왜냐뇨? 드루킹 사건에 연루가 됐으니까. 예. 이분들 생각에는 드루킹. 예. 이분들 생각에는 이 게이트의 정점엔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든 최순실처럼.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글 고쳐졌다 보도 이런 것도 나오는 거거든요. 5월 11일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나온 이수희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대선 불복은 아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도 그 특검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네. 이런 메시지군요.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선 때, 그 조기 대선 경선 때 김정숙 여사께서 경인선 가야 해. 그리고 이 그 드루킹이 관련되어 있던 그 경공모의 그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다른 팬클럽도 같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네. 그래서 이 특검이 지금 드루킹이 나오는 것이 뭐 그 댓글 조작한 것이 단순히 3월 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탄핵 정국 때까지도 뭐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보도들이 나와요. 네.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어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경찰에서 보여준 그 수사 태도가 미진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특검을 그런데 이제 김경수 의원도 그렇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떳떳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의혹을 털고 가는 의미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특검을 아주 그 전폭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70%가 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인데 여기서 무슨 불복 운동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그거는 너무 기우가 크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대통령도 특검해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는 안 가네요. 예. 아무튼 아니 변호사시라면서. 예. 불복 운동이 어디 있냐면요. 자유한국당에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요. 한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딱 맞죠. 그 부분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경인선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5월 11일인데. 아직 잘 업데이트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경인선 가자 4번 말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거를 우리가 도대체 몇 번 말해줘야 되는지. 예. 아니 다른 팬클럽이 아니라 그 경선 유세 당시에 경인선만 갔다고 해도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경인선만 갔다고 해도 지지그룹을 알고 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예. 아무튼 간에 이런 주장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5월 14일 방송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최신 방송인데 고성국 씨 TV조선 해설위원으로 계신 분인데 아이고. 네. 이분은 드루킹 특검은 곧 대선 특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그 댓글 게이트가 작동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거예요. 댓글 때문에? 예. 대단한 드루킹이야. 킹메이커. 아니 자유한국당이 좀 섭외를 해보지 왜 그 댓글로 어떻게? 네. 그래서 뭐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드루킹 그 특검 논란이 드루킹 특검이냐 대선 특검이냐라고 하는 특검의 성격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사실은 부딪히고 있어요. 예. 그런데 미진하고 부실하다고 하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작년에 있었던 대선과 관련된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 특검은 대선 특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드루킹 특검을 대선 특검이라고 야당에서 주장한 데 대해서 여권 쪽에서 세를 파리를 세라 그런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그것을 방어해내려고 했는데 이제 이 방어가 불가능해졌다. 정말 세다 이것은 독수리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선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서 그 과정에서 진위를 밝히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여권이 이걸 피해가기는 실제로 쉽지 않다. 그런 관점에서 특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진짜. 아니 고성국 씨 옛날에 참 좋아했었는데 시사저널에 있었어요. 네. 그 시절 CBS 나오고 그럴 때 한겨레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할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분이 TV조선으로 옮겨가면서 아니 박근혜 대선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래 맞다. 그 전부터 맞아요. 오래됐네요. 네. 예. 왜냐면 그때부터 종편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대통령 그 주장이 아니라 다른 경향인데 하나 뭐냐면은 이 이제 경공모를 빌미로 해가지고
모든 대통령 지지자들을 전부 이 무슨 범죄자로 보는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 4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 날에도 이거 비슷한 거 말씀드렸을 텐데 달빛 기사단 이런 사람들을 다 댓글 조작범으로 모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비슷한 주장인데 이건 조금 더 황당해서 제가 오늘도 가져온 건데 이 5월 11일 역시 이것이 정치다. 그 국회의원들이 황당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시민들이 문자 폭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자유로운 의사 표현.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런 부분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TV조선에서 이걸 뭐라고 주장했느냐면은 이 문자 폭탄의 배후에도 이 댓글 조작단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이런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이런 거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여상원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어떤 국민들의 순수한 어떤 의사 표현이다. 네네. 어떤 뭐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게 문자 뭐 폭탄이 들어오든 뭐 그 핵이 들어오든 그게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일에 어떤 집단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 어떤 상층부가 있고 거기서 지시에 의한다든가 어떤 그 특정 세력화를 위해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안 좋은 비윤리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좀 저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자 댓글 받아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받아봤나 보다. 여상원 씨는 받아봤나 봐요. 했더니 윤정호 앵커가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요? 아직 못 받으셨구만. 열심히 안 했네. 이상하네. 네. 여상원 변호사는 계속 같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 주장이 뭔지 아시겠죠? 문자 폭탄을 보낸 그 사람들도 드루킹하고 같은 방식으로 했을 것이다. 뭔가 이 배후에 큰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의 상층부가 있고 막 주도 면밀하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막 조직화가 돼가지고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죠. 시민들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 폭탄은. 그래서 계속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아까 윤종호 앵커가 나는 받은 적 없어요 그랬더니 여상원 변호사가 계속 주장을 이어갑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댓글을 받으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문자나 댓글 대부분은 이건 내용도 관계없고 나는 이 사람을 믿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라는 식의 문자를 보낸다. 이런 의사 표현인데 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다음부터 그 의사 표현을 하기가 특히 연세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을수록 꺼려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의사 표현을 해? 그러면요. 우리 여론 광장은 일방적인 문자를 펴는 쪽의 주장에 경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이 특검 반대 문자를 여당 의원에 보내는 분들이 과연 충정해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왜 안 되는가를 밝히면서 하는가 아니면 그 매도하기 위한 것인가 여기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의 이 여상원 씨가 이렇게 길게 자꾸 문자 폭탄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비판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들어있죠. 지금 몇몇 시민들이 특검을 반대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 폭탄도 드루킹과 같은 세력이 배후에서 조정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배우 되게 좋아하네. 보수적인 분들의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김미선 기자가 방점을 찍어줍니다. 긍정적으로 봐서 그 차단된 전화번호들, 그 악성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같이 통일되는 걸 모아봐요. 그럼 경공모 회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없는 대로 경공모 회원들이 무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누군가 이렇게 혐의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경찰이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아니요, 언론에 중요한 건 있죠.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또. 그거를 지금 TV조선이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기네가? 아니 그냥 그런 말은 아니고 막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한테 얘기해주는 거죠. 뭐 그런 식이겠죠.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문자 폭탄 보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싹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경공모 회원들의 전화번호랑 대조를 해봐서 있는지 없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뭔가 유죄라는 거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뭐야 그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왜냐면 이거는 지금 댓글 사건과는 또 완전 별개의 사안이에요. 문자는. 경공모 회원들이라고 해서 전부 그 불법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공모가 문자 폭탄까지 했다라고 그거예요, 하면 지금. 진짜 뭐 완전 열일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거 지금 증명하겠다는 거잖아. 네. 그리고 뭐 만약에 경공모 회원 번호가 없어요? 없으면 무죄니까 또 좋은 거 아니에요? 김미성 기자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철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어떻게 그렇게 아닌 말고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 이런 거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기자라면은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기자라면 자기가 먼저 이걸 한 다음에 결과를 말해줘야죠. 취재를 해야죠. 또 여상은 변호사가 아까 뭐 한 말 중에 그냥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뭐 우리의 여론 광장은 일방적인 문자를 보내는 쪽에 경로도가 되게 돼 있대. 이거 도대체 무슨 정체불명의 주장이야. 저는 문자폭탄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문자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나는. 예. 근데 무슨 우리 여론이 뭐 문자폭탄 보내는 사람들 쪽에 경도가 되게 돼 있다. 이거 허위 주장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아니 문자를 보셨나 봐. 모르겠어요. 아무튼가요. 그러니까 이게 TV조선이 우리가 아무리 뭐 시사 프로그램 줄이고 했다 그래도 이렇게 자기네가 뭔가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마음먹은 이슈에 있어서는 이건 뭐 지금 옛날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더 심하면 심했지. 네. 자, 그러면은 뭐 햇소리들. 처장님은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어떻게 방송 나와서 이런 미친 소리를 할까. 그런데 이제 처장님께서는 약간 이 정관용 진행자랑 비슷하게 저런 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꼭 우리가 그렇게 다뤄줘야 되냐. 약간 이런 주의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재미없어요. 아니야. 재미는 있는데 그냥 햇소리니까 어떻게 CBS 일일이 반박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 CBS 시사작계 정관용 이 진행자가 이 종편에 관심이 없어요. 참말로 그런 어렵네.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 뭐 이러지. 예.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은 우리 대댓글 해봅시다. 민원연 대댓글. 자, 일단은 이슬 고픈 날님께서 정상화만 되면 달라진다더니 왜? 뭐 이젠 자신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려고 했던 말인데 엠빙신 지친다 지쳐 모르면 다인가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도 또 MRT 팟캐스트라는 분께서 이러고도 가만히 있냐 MBC 앞에 가야지라고 크크크 하셨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도 나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을 빨리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고 징계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정상화되기 전과의 차이점을 굳이 말씀드리면 예전 같으면 이렇게 진상조사도 안 하죠. 뭐 하는 척 하다 끝났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티에노님도 제가 읽어야 되나요? 이거 처장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스케이트를 계속 하셨다면 좋은 코치가 있었다면 이상하 전에 김원경이 있었다였을지도라고 하셨는데 전 정말 좋은 코치를 만났는데 엄청 좋은 코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 못타서 못한 거고요. 그리고 40분간 거의 편집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너무 웃겨. 저는 사실 그 정도 하면 이미 코가 막히고 목이 따가지고 입술 옆에 약간 거품도 생기고 라고 하셨습니다. 거품은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좋은 얘기 많이 쭉 하셨어요. 야, 특히 티에노님도 MBC에 대한 분노가. 비판과 분노. 근데 MBC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물레방아가 아주 크면 물이 별로 없으면 경우에 따라 뒤로 돌 수도 있고 앞으로 돌다 서다 뒤로 도는 일을 반복하듯이 민주주의라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뱅글뱅글 앞으로 돌진 못한다. 언젠가는 서게 되고 뒤로 돌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큰 물레방아를 보면서 아이고 거의 뭐 완전히 원효대사 났습니다. 원효대사. 티에노님이 참 글을 잘 쓰세요. 댓글 보면은. 근데 티에노님의 이 댓글은 마지막 부분이 역시 결론이 중요합니다. 항상 뻘소리를 하죠. 하죠. 김원경 처장님이 결론적으로는 김원경 처장님이 방통위원장을 하셔야 한다. 그런 당위적인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야, 이건 팩트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부부장과 나은 씨가 내일 또 마지막 금요일 방송 이어나갈 겁니다. 아마 지금 보고서가 많아서요. 내일 뭘 해야 될지 힘들어할 정도로 지금 보고서 쭉 밀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